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무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1950선을 회복하면서 아직 뚜렷한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8일 연속 상승 행진 이어가면서 4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일 만에 지수를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8월 21일 화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종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신기현 대표님과 이성규 팀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종무 상담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29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유진로봇이고요. 매수가 3,225원에 비중이 20%라시네요.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 즉 테마에 따라서 약간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차트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간은 이슈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3,200원대 현재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익 구간이신데 우선은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어떤가라고 정리해 드리는 게, 단순히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 간의 연관성을 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점 약간은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것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많이 좀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상승 쪽으로 털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만큼, 물론 이 종목 들고 계시다가 관련된 테마라든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냥 펀더멘탈만 보시면서 한 3,5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셔갖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횡보 기간이 좀 길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급락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진로봇 다시 한번 어떠한 선거 관련된 이슈가 이 유진로봇에 영향을 미칠지는 약간은 좀 예측이 어렵지만은 펀더멘탈만 보고 3,500원대 목표 주가 한번 형성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목표가 3,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적절하게 투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 28,504원에 비중이 15%. 셀트리온 최근 흐름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최근에 들어서 이 셀트리온, 무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높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은 좀 이렇게 미비한 편이죠. 계속해서 우하향곡선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셀트리온은, 물론 그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제약사들이나, 그리고 신생,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물론 50%에 달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이 또 하나 지금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비싼 밸류에이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그 정도로 성장률이라든지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사실상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마저 봤을 때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로 성장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시는데 위험한 점도 좀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냥 재무제표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괜찮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좀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이 기업은 접근하는 것이 현재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지지했었던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일단 26,8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했던 시점의 그 종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선 조금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만 우선적으로 좀 대응하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341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 22,2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최근 두산 흐름 좀 어떻습니까? 심기현 대표님. 네, 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난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급등세 보였고,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16,000원대 주가 저점 형성 이후에 지금은 2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그러한 개별 종목의 상승보다는 약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자금이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철강 금속업종, 다른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고 많이 떨어졌던 업종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약간 업종 순환매에 따른 기대감으로 많이 그동안 올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0.5%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간은 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은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업종 순환매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장은 어느 정도 좀 양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약간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눈높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쪽으로 뭐 기계업종이 되었든 철강 금속이 되었든 유통업종 뭐 다른 그동안 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었던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19,500원에서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약 21,000원대까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두산 인프라코 우선은 약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000원대 이상으로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서 21,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는 개별 종목에 따른 모멘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1.1%,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2.8%, 3%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원한 개미들의 종목, 또 궁금한 종목이겠죠. 삼성전자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성규 팀장이 삼성전자 사흘 만에 다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최근에 낙폭에 있었던 그 기술적 반등으로 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물론 130만 원 선 넘어가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성은 물론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운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삼성전자가 얼마였냐면 30만 원대였습니다. 더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성장을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한 5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50%의 지분을 넘어설 만큼 그만큼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있냐라고 하면, 물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급격히, 이 회사뿐만이 아니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스마트폰이 불을 당긴 거고, 사실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이후에 나올 만한 차세대 그 어떤 주가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130만 원 이상에서 뭐 200만 원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동력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실적 기준에서 펀더멘탈 기준으로 해서만 단기적 목표가를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로 가실 거라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니고, 스마트폰 이후에 뭔가 새로운 진화적 요소가 나오게 됐을 때는 그때 오히려 가격이 높더라도 그런 상승 추이를 타서, 성장률 추이를 타서 가는 게 더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잘못해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은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점검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는 신원입니다. 1387원의 비중이 50%,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신원 차트를 보니까 앞으로 전망 좀 어떻습니까, 심기현 대표님?
그래서 뭐 신원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복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남성복과 여성복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LG 패션이라든가 뭐 한성 같은 종목과 같은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뭐 신원을 비롯한 이 패션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계속적으로 소비 둔화에 따른 우려감으로 이 의복 관련된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점은 아마 다들 아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하반기에는 좀 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소비 심리가 안 좋고 의복 관련된 매출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백화점 관련이라든가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기대감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패션 업종과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도 모두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차피 기다리실 거라고 한다면은 신원 같은 종목은 우선은 좀 정리를 하시고 뭐 롯데 쇼핑이 되었든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이 되었든 백화점 관련주로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패션 업종과의 연관성만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패션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백화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동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추석 관련된 모멘텀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패션 업종은 쉬어가더라도 백화점 관련주들은 오를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망은 어느 정도는 좋겠지만은 우선은 파시고 다른 유통 관련된 모멘텀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매수가 720원의 비중이 50%,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오늘 0.8%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뭐 이득 보고 계십니다.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그 스티로폼 원료죠. 스티로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그 합성 수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수익성을 못 냈었습니다. 근데 왜 수익을 내기 시작했냐면 그 합성 수지가 원료를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분야로 여러 산업 분야로 말 그대로 파생이 됐기 때문에 SH에너지화학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부각을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난 것이고요.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원개발주들이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셰일가스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약간은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 상태로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셰일가스를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개발해서 그것이 개발이 끝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기대감만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버블이라는 것은 보통 기대감이 너무 많이 차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인데요. 물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내려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매진 물량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내려올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대량 거래량이 출회가 되면서 약간은 지지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과감히 익절을 전부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가는 그 이전에 갭 떴던 부분이죠. 그래서 약 1,100원 선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를 하지 못하고 대량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익절을 하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이 불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양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니고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굉장히 비싼 기업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은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점 통해서 실현 목표 주가는 한 1,3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구간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원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4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OCI 머티리얼즈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47,000원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아직은 좀 매수보다는 관망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OCI 머티리얼즈 어느 정도는 OCI와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기업 자체적으로 그런 연관성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가의 흐름이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흐름을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OCI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하락기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들도 지금 이러한 흐름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OCI의 상승 흐름이 OCI 머티리얼즈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OCI의 시장 상황이 조금은 어두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492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소 시장의 행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은 OCI 머티리얼즈 같이 약간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는 것이 아니고 52주 신고가 종목, 즉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오히려 이 중소형주 장세가 더욱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 부진까지 우려감 나오고 있는 OCI 머티리얼즈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추세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수익률 낮춰갖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OCI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망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에서 기관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80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500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매수가 90만 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오리온 최근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오리온이 이제 좋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스포츠 토토 그쪽 사업부를 이제 안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한 경향들은 보이는데요. 사실 오리온 자체가 중국 시장에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수익률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중국 사람들이 또 오리온의 제품을 사용할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오리온은 그런 기대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오리온도 여기서 사실상 주가가 더 이렇게 더 가서 올라가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실적이 이제부터는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좀 유의할 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력성 자체가 2011년도서부터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가격 인상을 하기 때문에 마진,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100%의 성장을 이 회사가 또 가져갈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중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개 먹는데 초코파이를 일주일에 한 개 먹는데 일주일에 2개 먹으면 물론 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기다릴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급락을 했는데 대량 거래량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죠.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일단 지지는 했습니다. 지지는 했고 다시 한번 전저점 부분을 또 제대로 한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항대가 어디 생기냐면 보통 85만 3천 원 선에서 저항대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들이 더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저점 부분 81만 5천 원 선입니다. 그 부분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일단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85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홀딩 관점, 그리고 90만 원 선 넘어갔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90만 원 선인데요. 올라갔을 때는 그냥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이 현재 단기적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670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GS 리테일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최근 흐름 보니까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2% 조정받고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진단해 주시죠. 네, 우선 GS 리테일 조금 더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싼 가격에 한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유통업종 최근에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백화점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은 상승 탄력도가 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GS 리테일 그동안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고 유통업종 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약간은 GS 리테일 상대적으로 단기 소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종목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기회를 엿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오늘장 말씀해 주셨던 대로 2%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25,8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변동폭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급등과 급락 반복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좀 각도는 약간은 완만하지만은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은 추가 하락 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고 편의점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식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 성장성에 있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매수는 가능하되 가격만 좀 더 싸게 우선은 25,000원대 초반이라든가 24,000원대 후반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매수 충분하겠지만 우선은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목표가 만약에 25만 원대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은 25,000원대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은 27,000원대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5,5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최근 YG 엔터테인먼트는 흐름이 좋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도 상승하고 있지만 K-팝 스타 시즌2도 방영 예정이고 좋을 만한 호재가 없을까요, 이성희 팀장님?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JYP 엔터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가수들이 여기 이제 소속이 돼서 그거를 통해서 이 음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고 그리고 공연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낸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가수들, 그러니까 JYP에서 유명한 가수들은 비상장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JYP에 물론 그 JYP에 소속된 회사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이익으로 가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탄력은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리고 작은 악재에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가려고 하는 건 순이익이 크게 발생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테마적 요소,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좋다 아니면 안 좋다 이런 요소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이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물론 손실은 지금 손실이신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성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4,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할 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0원 선, 약 4,800원에서 5,000원 선에 대략적으로 한 4,900원 선 되겠죠. 이 부분의 저항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 갔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매수해도 될까게 문의하셨는데요. 최근 박근혜 테마주로 묶여 있었죠. 좀 거래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테마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는데 우선은 오늘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3.6% 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경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승리를 하였지만 역시나 재료 노출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조금 이슈가 됐을 때 즉 야권에서 이러한 후보들이 나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선 관련된 경합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측면은 9월달과 한 10월달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중순인 지금 시점은 매수가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9월달, 10월달 한 번쯤은 매수 관점 대응 전략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과정을 정밀히 분석한 다음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참치캔, 음료수, 즉석밥, 라면 등 가공식품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인상 합의는 없지만 업체들끼리 가격 정보를 교환만 해도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올 들어 경차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차는 124,4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판매 대수가 5.2%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입니다. 경승용차가 판매가 호조를 보인 이유는 경기 침체로 씀씀이가 줄어든 데다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모델별 판매 순위는 현대차 아반떼가 64,651대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기아차 모닝이 55,603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실적은 약 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수익성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국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KT의 통신망을 빌려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 130개 대형 매장을 통해 5년 안에 100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조만간 이마트도 알뜰폰 사업 진출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대형마트의 시장 진출이 이동통신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심기현 대표님과 이성윤 팀장이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또 기다리겠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달은 또 장마와 같은 날씨 때문에 컨디션 관리 유념하시고요. 건강 관리도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